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추대에 가까울 정도로 이 당심이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국회 과반, 그것도 뭐 절대 과반 의석이죠.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집권까지 할 경우 이 정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세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집권 세력이 되면은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 주요 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여기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 최종 득표율 90% 이상을 얻은 뒤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서 당선이 될 경우 거대 의회 권력을 지닌 소속당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손에 쥐고 강력한 이재명표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이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그제 이 충청권 경선이 끝난 뒤에 집권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권력 절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직 경선 중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과반인 180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문 전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그런 견제 세력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이걸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경선 득표율에 대해서 독재 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87.2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선거를 치른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라고 한 건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경선 상황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서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가 될 거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 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1인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 경선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 앞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두관, 박용진 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반감됐던 데다가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격차로 독주를 하면서 긴장감도 떨어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사실상 다른 후보들이 착한 2등 전략을 보이면서 네거티브 공방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경선장은 물론이고요. 방송 토론에서도 후보 검증을 위한 날선 문답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당대표 경선 당시 호남에서는 80%대 득표율로 이 후보의 9대 명예 제동을 걸었던 만큼 남은 호남 경선과 수도권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캠프 광주 지역 책임 의원을 맡은 이 민영배 의원은요, 지난 주말부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방 의원과 지역 조직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투표 동료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대명이라는 신조어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독주 체제가 굳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 그것 때문일까요?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보다는요, 이 본인의 정책 그리고 공약과 관련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몸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의 행보 이어졌죠.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당내에 사실상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전에는요, 이 금융투자 이 협회를 찾아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재차 상법 개정안의 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가치가 없는 종목은 속간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역시도 오늘은 정책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김경수 후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뒤에 공수처 규모의 권한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병역제도 개편, 전 국민 중위소득 40% 보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후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여성계의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관련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과 함께 비동의 강간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오늘 일정을 통해서 여성 표심 공약에 재차 나선 겁니다. 관련해서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유리천장 깨기, 양성평등, 또 임신과 출산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대책 등을 쭉 해왔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유리천장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